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금리 정격이나 원하는 기업인들 이제야 외치나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저는 그 미국이 꼼수 쓴다, 꼼수 전략이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머스크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또는 미국의 저명한 시걸 교수라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꼼수가 기축통화 패권, 그리고 에너지망 패권, 거기에다가 식량 패권, 4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외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든이 전쟁 위기를 만들고 무기를 판매하고 자기들은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 이 지표를 안정시켜 놓고 계속 강달러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달러가 되고 있어요. 약달러.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갈등이 있었죠. 당선인 시절 때. 그때도 참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죠. 네, 이창용이가 뭐길래 이창용이를 저렇게 알받고 있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창용이 결국에는 이 IMF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이 대한민국이 미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미국처럼 마구 금리를 올려버린 겁니다. 일본은 일본이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사정을 알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중국도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창용이가 자기가 이 미국이 장악한 IMF의 간부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한국을 미국인 줄 알고 완전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미국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거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IMF의 간부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갈등을 빚어가면서도 문재인이 왜 그를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했고, 그리고 왜 이창용이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과 가게를 붕괴시키려고 했는지를 철저하게 저는 조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투기자본의 천병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IMF가. 그것도 전 한국은행 총재인 전철환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국제투기자본의 천병 노릇을 하는 게 바로 IMF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창용이가 갑자기 미국이 장악한 IMF에서 한국으로 낙하선이 떨어져 내려왔는가? 문재인은 왜 이창용을 임명했는가? 이창용은 왜 우리 가게와 기업을 못살게 굴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금리 정격 인하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저를 정신병자다,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 응? 외국 자본들이 이탈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도 우리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게와 기업이 무너지면 이탈합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1980년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 많이 준다고 옮깁니까? 투자의 시대에, 투자 중심 시대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 세계화를 지나간 이 시대에는요,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자본이 이동하지, 이자 많이 줄게 이동할, 이런 초등학생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계속 속였던 겁니다. 그동안 전문가랍시고 매일 뉴스에 나와가지고 국민들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물가를 잡겠다. 아니, 그거는 유엔이 얘기했잖아요. 물가는 소비가 마구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 때 이 잡는 게 그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지, 지금은 공급망의 문제다. 공급망의 문제일 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경제가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이창용이는 바로 해임시켜버리고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거 국민들이 외쳐야 돼요. 국민들이 외치질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있으면 자고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빨리 이창용 해임하라라고 외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댓글이라도 달아야 돼. 댓글이라도.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애국하는 거예요. 정인태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애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을 달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사에도 댓글을 달고, 물론 이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댓글도 달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애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다. 이창용을 해임하는 게 애국이다.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기업인 최대 희망 뉴스는 금리 인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인들이 희망뉴스 1위로 뽑은 게 금리 전격 인하, 금리 전격 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올렸더니 소비가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과 가계 부채 불안으로 실물 경제 곳곳에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계속 외쳤잖아요. 이 문제를 계속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창용이가 계속 금리를 올렸고, 미국인 줄 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꾼들이, 이 욕심꾼들이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 정의당, 뭐 민주당, 국힘당, 또 정부 관료들이 그냥 막 자기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정당 보조금, 뭐 선거 보조금, 특할비, 업무 추진비, 거기에다가 엄청난 수당, 연봉 하다 보니까 아무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그런데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 기업인 최대 희망 뉴스가 금리 인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 숨통 튀었지만 롯데 이자 부담이 눈덩이다. 지금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이 32조가 증가됐다. 대출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기업인 바라는 올해 희망 뉴스는 1위가 금리 전격 인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전격 인하. 이거 국민들이 계속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노출되게끔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창용을 해임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라 라고 외쳐야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